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페이스북의 니콜라 멘델손 부사장이 향후 5년 내에 페이스북에서 글자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쓰기 기능을 없앤다, 이 말은 아니고요. 동영상이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동영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라이브 컨텐츠를 늘리기 위해서 뉴욕타임스, 버즈피드 같은 언론사와 제휴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온라인 매체 업워시의 최고 경영자는 제정신이라면 동영상 제작 인력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IT 전문 매체 매셔블은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직원 30명을 해고했습니다. 동영상도 동영상이지만 기획도 중요하지요. 동영상에만 방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소개하면서 오늘 조간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혜문 스님이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월간조선 인터뷰라면서 이무재 고문과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혜문 스님은 기자가 참석한 점심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무재 고문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부진 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기사화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위반한 것은 조선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가 그 이무재 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이무재 고문은 자신이 이부진 사장의 경호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쪽은 그동안 이무재 고문이 삼성물산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부진 사장과 만나게 됐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무재 고문의 발언 주요 내용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으로 일하다가 이부진 사장 경호를 맡았다. 이부진 사장이 몸이 약해서 내게 많이 의지했다. 이부진 사장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다. 집안 배경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이 연애를 허락했지만 나는 결혼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께서
결혼을 하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회장님께 감히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 결혼 뒤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 장인어른 이건희 회장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말씀하셨다. 삼성에서 장인어른의 말씀은 헌법이나 다름없었다. 유학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아내 이부진 사장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이부진 사장의 변호인들은 내가 미국에서 공부는 안 하고 술 마시고 아내를 폭행까지 했다고 하고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네, 아들 이야기도 논란이 됐는데요. 이무재 고문은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마음껏 볼 수 없었고 이부진 사장 쪽에 의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도 아들을 만날 수가 없다. 아들은 휴대전화가 없다. 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통화만 하자고 하소연해도 안 된다. 아들을 보는 걸 스스로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직장 상사, 즉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라 어려웠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청와대는 곧 있을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 때 선정 방식과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부산이 쓰는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물론 밀양도 동남권이긴 하지요. 하지만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등은 동남권이 아닌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반발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다며 발표가 되고 나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여기를 선정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 방식을 공개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방치해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입증됐습니다. 이미 많이 보도가 됐지요. 수조 원대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경영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관리 부실 상태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결론입니다. 당연히 국책은행과 대우조선의 임직원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원은 2013년에서 2014년 대우조선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니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1조 5천억의 분식 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은 부실 주범이었던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 심의가 작동하는지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수출입은행 역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소홀로 부실을 키웠습니다.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자 수주 물량이 2013년 기준으로 22척임에도 수출입은행은 44척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누구 몫일까요? 영순위로 꼽히고 있는 홍기택 회장은 최경환 등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중에 뒤집었지만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산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 남상태 사장의 도움으로 일감을 몰아서 받았는데요. 자, 이 협력업체에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남상태 사장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인데요.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한 비리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그 회사 대표이사가 거액의 뒷돈을 남상태 전 사장 측에 전달한 그런 단서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남상태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하여간 뒷감당은 노동자들이 다 해야 합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동남권, 즉 부산, 울산, 경남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와 협력업체가 밀집한 울산과 경남 거제를 중심으로 동남권의 실업률, 고용률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고용률도 나빠졌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고용률은 6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조선업 구조조정안이 최근 확정된 만큼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풀리지 않으면서 5월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경향신문이 주목한 현상입니다. 롯데 비리월드 수사 속보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수건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사업 인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기준, 사람 이름이 기준입니다.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고교 학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2롯데월드의 시행사인 롯데물산이 2009년 공군 항공기 부품 정비 용역업체인 모 회사와 13억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데 기준 전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전 사장과 예비역 중장인 항공기 부품 정비 용역업체 천모 회장,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하는군요. 특히 당시 공군 고위 관계자도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롯데물산이 천 회장과 맺은 13억대의 계약이 컨설팅을 가장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이 있고 이 돈의 일부가 군 고위층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롯데쇼핑이 2010년 인수한 중국 홈쇼핑 럭키파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럭키파이는 인수할 당시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의 부실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을 왜 인수하나요? 검찰은 롯데가 인수 시점에 재무제표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조셉 회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 업체를 1,700여억 원에 인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자본 잠식된 회사를 1,700억을 들여서 인수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위장 거래는 아닌지 롯데쇼핑의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신격호, 신동빈 등 오너가 자금 관리를 맡았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차명 의심 계좌를 찾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편의점용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구입하면서 자사 계열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소규모 편의점주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그룹의 금융지원 서비스업 계열사인 롯데 PS넷은요,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편의점에 두기 위해서 소형 ATM 3,500여 대를 샀습니다. 한 대당 구매 가격이 1,770만 원이었는데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무려 100만 원 이상 비쌌습니다. 자, 이 ATM기를 판 회사는 어디냐? 롯데 알미늄입니다. 롯데 알미늄은 이래서 총 39억 3,400만 원의 덕을 입었습니다. 자, 이러한 롯데 PS넷의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 뒤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있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당시 어려움에 빠진 롯데 알미늄을 지원하겠다면서 ATM 제조 경험이 전무한 이 회사를 제조사로 선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파생된 피해는 힘없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갔습니다. 롯데 측은 자사 계열인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이 ATM을 설치할 경우 롯데 PS넷의 기기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적게 줬습니다. 다른 업체의 편의점은 건당 수수료가 240원씩이었는데 세븐일레븐은 55원에서 60원 수준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대림산업이 전문 건설업체인 한수건설에 도급을 준 4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약 6억 8천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원청인 대림산업이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청, 하청업체 대표이사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림산업은 1,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동자가 취하서를 냈고 불기소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공공이 나서면 대기업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의 나쁜 경영 충분히 공공이, 국가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힘든 거 국가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옥시의 판매 사원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했죠. 서울신문을 보니까 옥시 래킷밴 기저가 이번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 공장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비정규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해서 20여 명을 권고 사직 처리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만만한 비정규직 파견직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비정규직 파견직이나 늘리자고 하지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해드린 그대로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이 어제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회사 브랜드 호텔이 광고대행 공보물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당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체 조사 결과는 수사 대상자인 김모 교수와 브랜드 호텔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데다 핵심 당사자인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선거 공보물 인쇄 업체인 업체의 대표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장인 이상돈 의원은 선관위 고발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박선숙 의원 등의 사전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체 조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자기 당 사람 중에서도 성역이 있으니 이 조사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신뢰를 갖기 어렵겠죠.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체제를 개편해서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자마자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비박계 대표적 의원이죠. 김성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2년 전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했을 때는
당대표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참 옳습니다. 그런데 비박계는 김무성 전 대표 임기 2년 내내 집단 지도체제를 손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면 당직 인선이나 당무 처리 등 김무성 대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도체제 개편이 본인들 뜻대로 되려고 하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최경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당내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당대표를 최고위원과 분리해서 1인 1표로 선출하는 룰이 의총을 통과해서 확정되면 누가 나오든 최경환 의원을 꺾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을 바꾼 건 친박계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입니다. 우선 당 조직력에서 앞서 있는 최경환 의원의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차기 당대표에게는 당무 통할권이 부여됩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협의만 거치면 됩니다. 지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새누리당이 그렇게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지평선 코너, 제목은 싸움딱 이재명의 단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장 노동자에서 시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독한 가난으로 13살의 노동자가 됐고 작업 중 프레스에 손목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다. 그의 왼팔은 지금도 구부러져 있다. 고입과 대입을 모두 검정고시로 통과했고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검사를 포기하고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다. 파격적인 정책과 도발적으로까지 보이는 언행은 그의 굴곡진 삶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9일째를 맞은 이재명 시장의 단식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하는 농성이지만 지방자치 분권 운동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인다. 개편안은 도세를 시군의 교부금으로 배분할 때 재정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견 그럴듯한 발상이지만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제로섬 게임이란 것이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 논쟁에서 보듯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 조장에 앞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주된 이유다. 이재명 시장의 천막농성장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야권 인사들과 지자체장들의 격려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시장의 단식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이재명 시장의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개인 일정 제출을 요구하면서 꼼수 압박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권력 독점을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과제다. 이번 기회에 지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네, 몸은 상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의 마음은 이러할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갑자기 돌출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수도 천드론. OBS 뉴스.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이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옮기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개헌 논의에 수도 이전 문제를 포함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와 이 서울로 이원화된 이 여러 행정기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낭비가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논의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흘을 이어가는 단식으로 광화문에서 풍찬노숙하는 시점. 저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집단 학살에 이은 확인 사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에겐 지방자치나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나 이 사회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알맹이를 다 빼고 껍데기만 남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재정을 빼앗아서 사실상 비자립단체로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6곳을 향해서 집중 사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정부가 시예산을 주물러 복지 성남을 흔들겠다는 악의가 느껴지는 현실. 남경필의 천도론과는 다른 절박함이 느껴졌는데 지방자치의 핵심, 균형 발전은 지방자치제를 없앤 독재자의 딸로 인해 더욱 위태롭게 된 처지. 이걸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국민이 지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었으니 균형 발전 정책은 앞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추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하면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 발전 정책의 진행을 막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일어날지는 앞으로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균형 발전 정책 이젠 제가 이상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젠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젠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지고 제2단계 균형 발전 정책의 입법에 추진력을 힘을 실어주시고 민주주의 대신 지방자치를 넣어보자면 딱 떨어지는 뜻.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무리는 성한용 한겨레 정치 선임 기자의 칼럼입니다. 노무현의 도전, 남경필의 도전, 이런 제목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를 통째로 옮기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아예 개헌을 하자고 했다. 남경필 지사 이전에도 그런 주장을 한 정치인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뒤 실제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 이전은 관습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상한 논리였다. 당시 행정수도 이전 논쟁의 바닥에는 법리가 아니라 사회 세력 간의 대결과 충돌이 깔려 있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중앙과 지방의 격돌이었다.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의 이회창 후보는 중앙의 상징이었다. 부산상고 출신의 노무현 후보는 변방의 상징이었다. 변방은 지방 분권을 요구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단순히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술이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영호남 분할 구도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벽에 도전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좌절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는 지역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중앙집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권력과 자본이 강고하게 결합된 서울을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지역 갈등의 본질이라고 파악했다. 그가 1990년대 초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고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지방분권 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도 그런 이유였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이처럼 오랫동안 축적된 철학적, 실천적 성찰과 각성에서 나왔다. 당시 우리 사회의 최대 모순이었던 망국적 지역감정을 무너뜨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희대의 처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뻔뻔하고 집요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게 행정수도 이전은 물거품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하지도 못했다. 이번엔 남경필 지사의 차례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수도 이전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네,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조간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